안녕하세요. 건강 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김혜연입니다. 오늘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부신피로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제는 부신피로라는 말은 아주 흔한 용어가 되어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한번 저랑 같이 부신이란 무엇인지, 부신피로 증후군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부신피로 증후군의 의미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부신이란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 몸에 이렇게 신장이 있어요. 콩팥은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나의 그 갈비뼈 끝부분에 콩팥이 있는데, 콩팥 위에, 콩팥은 자기의 주먹 크기만 하다고 하거든요. 자기 크기, 주먹 크기 정도의 부신 위에 자신의 엄지손가락 크기 정도의 부신이 얹혀져 있습니다. 부신이 이렇게 있는데요. 부신이 아주 자기 엄지손가락처럼 작은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부신은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 몸을 부스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난 뒤 30분 동안 하루 분비량의 최대량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부신이 과로할 경우에 부신 호르몬의 분비 이상이 생겨서 부신피로 증후군이 생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것들이 이런 부신을 지치게 해서 몸을 부스팅시키는 부신의 기능을 떨어뜨리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부신을 자꾸만 지치게 하는 원인으로서는 정신적인,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있어요. 정신적으로 내가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스트레스를 겪는 것도 부신에 데미지를 주지만, 육체적으로 그것이 즐거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강도 있는 일을 계속하는 것도 부신피로 증후군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즐거운 일이지만 내가 너무 열심히 하는 것, 나의 능력 이상의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장기간 나를 아주 혹사시키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체내에 독소가 들어왔을 때 부신피로의 원인이 됩니다. 독소라는 것은 내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는데요. 환경호르몬 요즘 많잖아요, 그죠? 미세먼지나 자동차의 매연가스 같은 그런 공기로 흡입하는 독소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현대사회를 살다 보면 음식 중에 들어오는 독소도 굉장히 많습니다. 식품 첨가물이라든지 아니면 조리하는 과정에서 굽거나 튀기거나 볶는 조림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당독소 같은 물질들도 체외에서 들어오는 독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독소 또한 부신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운동이 너무 부족해도 부신의 기능이 떨어지고요. 반대로 내가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이지만 나의 신체적인 능력을 넘어서는 과다한 운동도 부신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그 외에 흡연을 요즘 하시는 분들이 많이는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근무하는 여기도 오피스타운인데 길에서 이렇게 보면 전자담배 아직 피우시는 분들 많으세요. 전자담배도 담배 못지않게 해롭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흡연도 부신의 기능을 떨어뜨리고요. 아니면 반복해서 두드러기 일어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희 병원에도 두드러기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반복적인 알러지가 생기시는 분들은 그런 알러지 반응이 나의 부신을 깔아먹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역으로 내가 알러지가 자꾸 생긴다는 것은 나의 부신이 많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하나의 사인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변비가 생기면 부신의 기능이 떨어져요. 왜냐하면은
변이라는 것은 대장에서 음식물이 소장에서 흡수되고 대장으로 가면 수분을 쫙 흡수하고 빨리 변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장에 오래 정체를 하게 되면 자꾸 독소 반응이 생겨서 내 몸에 염증과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부신의 기능을 떨어뜨리니 내가 만성적으로 피곤하다, 알러지가 자주 생긴다 라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은 변비를 빨리 해결하시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피곤한 상태에서 카페인을 과다하게 섭취를 하신다든지 이 수면 습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면이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본 부신피로 환자분들 중에 많은 수가 밤과 낮이 바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낮에 일을 하고, 왜? 낮에 우리 신이 우리를 만들 때는 아침에 코티졸이 이렇게 올라가서 밤이 되면 떨어지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의 의미는 뭐냐? 낮에 일하고 밤에 쉬어라는 뜻인데, 이것이 바뀌어서 반복적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점차 그 생활이 길어질수록 부신의 기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밤낮이 바뀐 사람, 아니면 교대로 근무하시는 분들 있죠, 그죠? 밤낮이 자꾸 바뀌는 분들도 부신의 기능을 점차 갉아먹는 요인이 됩니다. 그 외에 식사 습관 또한 요즘 간헐적 단식 많이 유행하잖아요. 그런 인슐린의 분비를 줄여서 내장 비만이나 염증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아주 탁월한 방법인데, 이런 식사의 패턴이 자주 바뀌시는 분들은 또한 우리 몸에서 부신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로, 휴식 부족, 아니면 급성이나 만성 간염이 있을 때, 여기도 있네요. 수면이 부족할 때 부신이 점차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능이 줄어들어서 부신 피로 증후군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부신은 다시 한번 보시면요. 부신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시는 분들은 아침에 이렇게 부팅이 돼서 저녁에 떨어지는 이런 패턴을 가지는데요. 부신이 이렇게 지쳐서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아침에 부신 호르몬이 올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신 호르몬이 하는 일은 크게 혈압과 혈당을 올립니다. 아침에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는 의미는 에너지를 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내 몸을 쫙 부팅해서 에너지를 내게 하는데, 아침에 이렇게 올라가지 않으니 자도 피곤하고 자꾸 그때 달고 짠 것이 당기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 부신 호르몬이 하는 일이 항염증 작용, 항알러지 작용이 있거든요. 이렇게 자꾸 부신이 떨어지면 알러지, 그다음에 염증이 반복하는 증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밤에 이렇게 부신이 올라가면 잠이 잘 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외에 부신의 기능이 자꾸 떨어질 경우 부신에서 분비되는 중요한 호르몬은 코티졸, DHEA, 에스트로겐과 같은 성호르몬, 그 다음에 알도스테론과 같은 혈압을 조절하는 중요 호르몬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점차 떨어지는 과정에서 코티졸이 과다 생성되기도 하고, 프로게스테론이 부족해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에스트로겐이 우세함으로써 생기는 다양한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부신 피로 증후군의 증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아침에 코티졸이 이렇게 올라가야 에너지가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침에 코티졸이 올라가지 않으니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가 않고 굉장히 피곤합니다.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상 후에 멍하고 졸린 느낌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코티졸이 하는 일이 혈압과 혈당을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지 않으니 식사를 그러면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오전 10시경에는 멍하고 오후 3, 4시경쯤 되면 우리가 생리적으로 코티졸 분비가 살짝 올라갈 때거든요. 그게 되지 않으면 오후 서너 시경에 피로감이 마구 몰려옵니다. 식후에는 식곤증으로 시달리게 되고요. 오후 서너 시경에는 피로감이 몰려오는 그런 반복적인 악순환이 지속됩니다. 부신의 기능이 이제 굉장히 떨어졌을 때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러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부신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알도스테론의 기능도 많이 떨어진 경우인데요. 현기증이 있는데 혈액 검사상 이상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어지러운 경우에 빈혈이 있나 하고 의심을 하시잖아요. 빈혈은 없는데 기립성 저혈압이 있으시다면 부신피로 증후군이 아닌지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만 되면 기운이 생생하고 기운이 나고 생생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 아침에 부신이 확 올라가야 되는데 아침에는 올라가지 않고 반대로 자야 할, 휴식을 취해야 할 저녁에 오히려 코티졸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출근해서 너무 해서 일이 잘 돌아가지 않다가 저녁이 되면 기운이 나고 생생해지고 밤에 잠 안 자고 뭐 하고 이러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부신의 기능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혈압과 혈당이 잘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짠 음식이 자꾸 당깁니다. 그리고 기운이 없이 이렇게 축 처진 양상을 자주 보이고요. 여성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생리전 증후군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여성분들 중에서 생리전 후에 굉장히 예민하고 그 다음에 자주 붓고 그런 분들 계시죠. 이렇게 이분 굉장히 화가 나 보이시잖아요. 그죠? 생리전 증후군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부신 기능이 떨어지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생각이 멍해집니다. 공부한다고 하셨는데 공부가 되지 않고요. 자신의 업무 수행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저희 환자분들도 이렇게 부신이 떨어지신 분들은 자기 검사 결과를 막 챙겨온다고 했는데 이상한 검사 결과지를 가져오신다든지 예약 날짜를 자주 잊어버리신다든지 그런 증상을 보이실 때가 많습니다. 자주 우울한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밤에 술도 드시고 그런 행동들을 자꾸 반복해서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건망증이 심해진다. 아까 집중력이 떨어지고 멍해진다 라는 증상과 비슷하죠. 그죠? 건망증이 심해진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좀 정신없는 사람, 의욕이 없는 사람, 게으른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 외에 이런 불편한 증상 외에도 부신 피로가 진행이 되면 여러 가지 질환과 관련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호흡기 감염, 비염, 천식, 잦은 감기 등이 동반될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부신의 기능이 자꾸만 떨어지면 여러 가지 질환과 관련된 경우가 많은데요. 첫 번째, 겨울이 되면 잦은 호흡기 감염을 앓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거의 저는 감기를 달고 살아요. 아니면 어릴 때부터 비염, 천식 때문에 축농증도 앓고 전 항상 약을 먹었답니다. 라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 다음 알레르기나 자가 면역 질환. 알레르기라고 하면 가장 흔한 것은 피부 아토피가 흔하죠. 그죠? 아토피, 건선,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아니면 다형 홍반 이런 것과 같은 베체트병도 있어요. 그런 자가 면역 질환을 자주 앓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가 자주 아파요. 여기저기가 아파서 어깨도 아프고 손도 붓고 관절도 아프고 그래서 다른 사람 식구들이 우리 엄마는 항상 아프다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내가 아무리 아프다고 호소를 해도 이제는 주변 사람들이 나의 증상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성 피로 증후군에 걸리기가 쉽고요. 이 부신 호르몬이 하는 일이 주로 혈당과 혈압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런 부신의 기능이 떨어지면 내가 식사를 건너뛰었을 때 쉽게 저혈당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동 현상으로 오히려 당의 섭취가 더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의 과잉 섭취로 인한 당뇨나 이런 비만에 걸리기도 훨씬 쉽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부신 피로 증후군의 증상을 보면 부신 피로가 심해졌을 때 기억력이 떨어지고 우울하거나 무기력을 느끼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우울감으로 인해서 만성적으로 술을 마시게 되는 알코올 중독에 걸리기도 훨씬 빈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은 부신이란 무엇이고 부신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 생길 수 있는 증상과 동반이 되기 쉬운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신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강 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김혜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